네, 셜록 홈즈 시리즈 단편 입술 삐뚤어진 사나이입니다. 어느 금요일에 홈즈랑 왓슨이 이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사건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마차에서 홈즈는 왓슨한테 사건 내용을 말해줍니다. 네빌 세인트 클레어라는 큰 부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나이는 37살이고 커다란 집에 부인이랑 아이들과 함께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은 특별한 직업이 있는 건 아닌데 서너 군데 회사에 관여된 일을 하면서 매일 런던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일 전인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남편인 세인트 클레어가 아침에 출근을 했고 부인도 오후에 런던에서 약속이 있었대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런던에 가서 볼일을 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역으로 가는 어떤 너저분한 골목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으악 하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뭐야 하고 이제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어떤 이제 허름한 건물 3층에서 창문에 남편인 세인트 클레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마치 누군가한테 이제 끌려가듯이 갑자기 창문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부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남편이 사라진 건물로 막 뛰어갔는데요. 이 건물이 알고 보니까 아평굴이었대요. 부인이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험상궂게 생긴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부인을 밖으로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부인이 방법이 없으니까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지나가는 경찰을 붙잡고 방금 있던 사정을 얘기한 다음에 다시 경찰이랑 같이 그 아평굴로 가서 밑에 이제 깡패를 밀치고 억지로 3층으로 올라갔대요. 3층에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3층에 새들어 살고 있는 다리가 불구인 거지만 있고 남편인 세인트 클레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찰이랑 3층은 모든 방을 뒤졌는데 어떤 방 커튼 뒤에 남편의 구두, 양말, 모자, 시계가 나왔다고 해요. 옷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보니까 이제 밑에는 이제 강이고 밀물대여가지고 물이 꽤나 깊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처음에는 이제 부인을 막았던 깡패를 의심했는데 부인 말로는 건물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를 이제 막고 있었기 때문에 3층에 있던 남편한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다리가 불구였던 거지인데 그 거지 이름은 휴 분이라고 런던 번화가에서 되게 유명한 거지라고 해요. 홈즈도 예전에 여러 번 지나가다가 그 거지가 동냥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휴 분이라는 거지가 머리는 붉은 머리에 되게 헝클어져 있고 그리고 특징이 얼굴이 흉터로 일그러져 있대요. 특히나 그 입술이 위로 당겨져서 삐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휴분이라는 거지가 생긴 거는 되게 흉측한데 꽤나 유머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농담을 하면은 그걸 이제 재치있게 막 잘 받아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꽤나 많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경찰이 방을 조사했는데 창가에 피가 묻어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거지한테 이 피 뭐냐고 하니까 그 거지가 그거 자기 손가락에서 난 피라면서 자기는 세인트 클레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아마 저 여자가 꿈을 꿨거나 미쳐가지고 헛것을 본 거 아니냐면서 막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거지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니까 유치장에 가두고 그 건물 주변을 더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다가 이제 강이 썰물일 때 조사를 해보니까 세인트 클레어의 옷이 물에 떠내려가지 못하고 어디 걸려있는 게 발견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옷을 펴서 살펴보니까 그 안에 무려 이제 1펜스 동전이 421개 그리고 반 펜스 동전이 270개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판단에 따르면 이제 어떠한 이유로 세인트 클레어가 이 아평굴에 끌려왔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당하기 전에 다행히 거리를 지나가던 부인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휴분이라는 거지가 급하게 세인트 클레어를 죽인 다음에 옷이랑 구두랑 시계 이런 걸 빼앗고 창밖으로 이제 세인트 클레어를 던져버린 다음에 바로 이제 옷들도 강으로 던지려고 했는데 옷이 가벼우니까 그냥 던지면 옷이 물에 뜨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동전을 옷에 감싼 다음에 강으로 던져버렸고 그리고 바로 구두랑 시계 나머지 소지품도 버리려고 하다가 경찰이 부인이랑 같이 쳐들어와가지고 미처 처분하지 못한 것 같다고. 그리고 경찰 말로는 썰물일 때 이 강 좁은 구간에서 되게 강한 소용돌이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세인트 클레어 시체가 그대로 바다까지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홈즈랑 왓슨이 탄 마차가 세인트 클레어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집에는 세인트 클레어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이제 홈즈를 보자마자 남편 소식은 없냐고 물어보니까 홈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그 모습에 부인이 실망하면서 다시 홈즈한테 내가 막 기절하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해달라고 우리 남편 살아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홈즈가 머뭇거리니까 부인이 다시 혹시 죽었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홈즈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언제쯤 죽었다고 생각하냐니까 홈즈는 아마 월요일에 죽은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그럼 오늘 남편한테 편지가 하나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홈즈가 뭐라고요? 하면서 깜짝 놀래요. 부인이 진짜라고 하면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내서 보여줍니다. 홈즈가 거의 빼앗듯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봉투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는데 발송일이 어제,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남편인 세인트 클레어의 반지랑 편지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염려하지 마오. 곧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니 조금만 참아주길 바라오. 홈즈는 이 편지가 가짜가 아니라면 세인트 클레어는 아직 살아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서 부인한테 혹시 남편이 아편을 피우냐고, 피운 거 본 적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절대 없다고, 우리 남편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홈즈는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파이프 담배를 피면서 생각에 빠지는데요. 당연히 왓슨 자고요. 그리고 다음날 왓슨이 잠을 자고 있는데 홈즈가 깨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갈 데가 있다면서 빨리 준비하라고 해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 홈즈가 왓슨한테 아마 나는 유럽에서 가장 멍청한 인간일 거라고, 근데 다행히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왓슨이 실마리가 뭐냐고, 어디 있냐고 하니까 홈즈가 그 실마리는 목욕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왓슨이 그게 뭔 소리냐고 하니까 곧 알게 된다고. 그리고 홈즈랑 왓슨이 탄 마차는 런던의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에 들어간 홈즈가 안면이 있는 경감한테 여기 유치장에 있는 거지 휴 분을 만나러 왔다고 말을 해요. 휴 분은 잘 지내고 있냐고 하니까 경감이 막 질색팔색하면서 진짜 거지도 이런 산거지가 없다고, 원래는 규정상 자기들이 씻겨야 되는데 너무 더러워서 진짜 손도 대기 싫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감이 유치장 앞에서 홈즈한테 한번 들어가 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불편할 테니까 들고 온 가방은 여기 두고 가라고 하니까 홈즈가 괜찮다고 들고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홈즈랑 경감이랑 왓슨은 유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치장 안에는 거지 휴 분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붉은 더벅머리에 온통 때투성인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게 경감 말대로 진짜 이런 상거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얼굴 여기저기가 흉터투성이에 입술은 위쪽으로 당겨져 있어가지고 정말 구역질 날 만큼 추한 얼굴이었다고 해요. 홈즈는 경감한테 자기가 수고를 좀 덜어주겠다면서 가지고 온 가방에서 큼지막한 목욕용 수건을 꺼냅니다. 홈즈는 물병에 있는 물을 목욕탕 수건에 막 콸콸 쏟더니만 잠을 자고 있던 거지 얼굴에 그대로 빡빡 문질러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행방불명되었던 세인트 클레어 씨를 소개합니다. 거지 얼굴 수건으로 닦으니까 무슨 껍질 벗겨지듯이 그 수많은 흉터랑 위로 당겨져 있던 입술이 한꺼번에 사라져요. 경감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사람 이거 행방불명됐던 그 사람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잠에서 막 깬 세인트 클레어가 잠깐 멍하니 두리번거리다가 바로 사태 파악을 하고는 아니 왜 나를 이런 데 가두는 거냐고, 난 죄가 없다고, 이거 불법 감금 아니냐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홈즈가 당신이 했던 짓은 범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긴 한데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이랬냐고, 부인한테 빨리 털어놓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세인트 클레어가 막 울상인 얼굴로 솔직히 집사람은 알아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애들이라고, 자기 아빠가 이런 거지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알게 할 순 없다고 하면서 만약 애들이 알면 자기는 그냥 죽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홈즈가 걱정 말라면서 말했다시피 당신이 한 짓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자기가 경감한테 잘 말해가지고 비밀로 할 테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이나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불라고. 그러니까 세인트 클레어는 너무 고맙다면서 막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다 해봤대요. 막 여행도 다니고 연극 배우도 해보고 그러다가 런던에 있는 신문 기자가 됐다고 합니다. 하루는 편집국장이 거지를 소재로 한 시리즈물 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그 기사를 자기가 맡아보겠다고 했대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연극 배우를 하던 시절에 특히나 분장을 기가 막히게 잘했었대요. 그래서 거지로 변장해가지고 한번 거지 생활을 파헤쳐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얼굴에 갖가지 물감을 칠하고 또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흉터도 만들고 특히나 이제 반창고로 입술을 위로 최대한 당겼대요. 삐뚤어지게. 그리고 붉은 머리 가발을 쓰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서 거지 생활을 해봤대요. 그렇게 한 7시간 정도 거지 생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진짜 말 그대로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날 하루 동안 동량에서 번 돈이 신문기자 일주일치 봉급만큼 됐던 거예요. 순간 돈 욕심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까오가 있지, 대학도 나왔는데 이건 아니지 하고 다시 기자 생활을 했대요. 근데 한 번은 친구 부탁으로 어음 보증을 섰는데 그게 부도가 나서 25파운드의 빚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순간 또 거지가 떠올라서 신문사에 10일 정도 휴가를 내고 다시 번화가에 가서 10일 동안 거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량을 하면서 10일 만에 25파운드 빚을 다 갚았대요. 거지냐 신문기자냐 이게 엄청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돈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 전업 거지가 되기로 하고, 그렇게 아편구를 하숙집으로 삼고 그때부터 낮에는 거지로 밤에는 돈 많은 런던 신사로 사는 이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전업 거지가 되니까 진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결국 그 돈으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가 그냥 런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알지 별로 자세히 알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거지 일 끝나고 아평굴 3층에서 집에 가려고 옷 갈아입다가 아무 생각 없이 창문 밖을 내려다봤는데요. 순간 자기 아내가 밑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으아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대요. 그리고 그걸 아내가 들었고 이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내 비밀을 알고 있던 그 아평굴 깡패 경호원한테 혹시 누가 찾아와도 절대 3층에 못 올라오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다시 거지 옷으로 갈아입고 일단 옷을 동전을 감싸서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대요. 근데 너무 서두르다가 손에 상처를 입고 피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지품도 다 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경찰이랑 아내가 3층으로 밀고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합니다. 홈즈는 이번만 넘어가겠다고, 당신 한 번만 더 이러면 내가 온 세상에 너 거지였다는 거 다 알리겠다고 하니까 세인트 클레어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다음에도 좀 더 재밌는 단편을 한번 요약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